탄소 줄이는 갯벌매와 공항을 짓다니. 2021년 11월 12일 아침 7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1번 출구 옆 공영주차장.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둑한 거리에 회색 후드 티셔츠와 검은 패딩, 노란색 바람막이 등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손팻말이나 깃대, 깃발 등을 들고 있어 출근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들은 탄소중립위원회 해체 및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후위기 전북 비상행동,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 대표자회가 함께 준비한 기후정의 버스가 간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반대와 석탄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기 위해 서울에서 전북 전주와 군산, 충남 태안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15시간의 일정이었습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새만금의 신공항 추진. 버스가 3시간여를 달려 먼저 도착한 곳은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탄 28명과 부산, 대전, 그리고 전주 현지에서 합류한 참가자 등 40여 명은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기후붕괴 불러오는 신공항 건설 반대한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군산 새만금 공항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든 손팻말에는 수라 갯벌 보전하고 신공항 철회하라, 멈춰라 죽음의 신공항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을 포함해 부산 가덕도, 대구 등 전국 10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됩니다. 구체적 건설 일정이 명시되진 않았으나 기존 지방공항의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또 신공항을 대거 건설하는 계획에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탄중이 해체공대위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일조차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의 공항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한승우 전북 녹색연합 새만금 살리기 위원장은 신공항이 들어설 새만금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라갯벌에는 36종 이상의 법적 보호종이 살고 있습니다. 수라갯벌을 공항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수라갯벌에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저어새, 흰꼬리 수리와 멸종위기 2급인 흰발농개, 금개구리 등 40종 이상의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습니다. 또 김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팀이 2021년 7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뿜어내는 수준인 탄소 26만 톤을 흡수합니다. 갯벌 보존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갯벌 늘려야 할 시기에 거꾸로 가는 정부.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군산 수라갯벌로 향했습니다. 군산 공항 입구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자 6km까지 뻗은 수라갯벌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햇빛을 받아 금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참가자들이 각자 준비한 장화를 신고 갯벌로 들어서자 해홍나물 군락이 긴 갈대 아래에서 수줍은 듯 발그레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동필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한국의 갯벌이 등재됐지만 보호지역이 너무 작아 한 번 반려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심사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유네스코는 2025년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까지 갯벌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 사업을 억제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오 단장은 새만금 공항 건설 계획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갯벌을 없애면서 5년 내에 재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입니다. 석탄발전소 퇴출은 노동자, 주민지원책과 함께. 참가자들은 다시 버스에 올라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태안터미널 맞은편에 버스를 세우고 태안 석탄발전소 노동자 등 총 200여 명이 함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각 내가 김용균이다, 발전소 폐지 고용대책이 먼저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 보장하라. 녹색성장 어림없다. 지구당장 기후정의.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전체 대표자 회의 간사는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정작 전환 당사자인 발전소 노동자들과 대화하려는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던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용우 발전노조 위원장은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고용보장 대책을 위한 논의기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빠르게 사라져야 하는 것에는 노동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정의라는 관점에서 일방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힘을 합쳐주십시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집회 진행도 맡은 이현정 탄중이 해체공대위 집행위원은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석탄발전소와 공항은 기후위기 최전선 지역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게 바로 기후정의입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기후정의버스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는 또 정부가 만든 탄소중립위원회가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산업계 입장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탄중위 해체공대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도 태안 집회에 참여.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 타카노 사토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탄중위 해체 공대위에 참여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탄소중립을 논하면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신공항을 짓기 위해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을 매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활동가는 현지에서 집회에 합류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한 태안에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발전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